안녕하십니까. 수 대표입니다. 2024년 연말에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것들이 다 안 맞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미국 주식시장이 이제 폭락했고요, 오히려. 사실 연평균으로 한 10에서 한 20%까지도 오른다라고 이제 전략 부서에서 많이들 얘기를 하셨는데 오히려 폭락했죠. 그리고 이제 뭐 언제나 달러는 안전하다. 오히려 미국 국채보다 달러 자체를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나버렸죠. 그런데 이제 그동안 좀 금은 좀 이미 오르지 않았냐. 그러니까 금을 올해는 2025년은 굳이 살 필요도 없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오히려 금 가격이 훨씬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투자자 입장에서 좀 화가 나죠. 전문가들 얘기 듣고 투자했는데 안 맞다라는 얘기를 사실 지금 최근에 많이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또 애매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조합은 사실 잘 보기 어렵단 말이죠. 근데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2025년 기준으로 한 30년 동안 봤더니 한 3번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확실한 부분은 요 세 가지 조합인 것 같습니다. 미국 주가가 이제 급락하고 달러 가치도 사실 부진하면서 안 좋으면서 오히려 금 가격이 올랐던 이런 시기에 실제 움직임이나 임팩트가 뭐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게 된다고 한다면 2025년에 사실 다른 것들은 지금 되게 불안하거든요. 확실하지도 않고. 근데 요 세 가지 조합을 만족하는 시기를 비교해 보면은 확실히 올해 2025년 투자할 때는 도움이 크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제가 처음에 금 가격이 확실히 떤 임팩트에 대해서 반응을 했는지 그 시기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달러 마지막으로는 이제 주가까지 확인을 해서 이 조합들이 어떻게 워킹 그러니까 움직였는지를 정리하는 것으로 이 영상을 한번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이제 어떤 차트냐면요. 각 연도별로 한 30년 동안 연도별로 여기 이제 1일차부터 연말까지 비교해 봤을 때 연 동안 이제 금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쭉 올라간 때도 있고요. 쭉 떨어진 때도 있고요. 이렇게 각각을 회사액 선으로 쭉 그려봤는데 진하게 표시된 게 올해입니다. 올해. 올해 이제 금 가격이 이렇게 올랐다는 얘기 되겠고요. 한 100일 좀 지났으니까 한 3개월 정도 이제 되는 기간이 되겠죠. 그 기간 동안에 금 가격이 이렇게 좋았는데 보시면 이제 유사하게 많이 폭등했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가 언제 봤더니 2011년도더라고요. 2011년도는 재난의 해였습니다. 일단 글로벌리 봤을 때,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일단 유럽이 되게 안 좋았어요. 이제 부채 위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그러니까 선진국들이 특히나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일본 지진이 이때 있었거든요. 쓰나미도 막 몰려오고. 그리고 선진국 말고도 되게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는데, 정치적으로, 요때 생각해 보시면, 아랍의 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북아프리카를 비롯한 중동 지역에 민주화 열망이 엄청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 가격이 사실 되게 많이 올랐던 시기다. 그러니까 금이 이런 이벤트로부터 좀 자극을 많이 받는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금은 이제 이런 임팩트를 받고 가격이 오르는데, 그럼 달러는 한번 어떤 데 떨어지는지 한번 보실까요? 요 보시면 이제 이게 2025년에 봤는데 이제 한 3개월 동안 이제 달러 인덱스가 급락했어요. 보시면.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2025년에 들어와서 달러 가치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렇게 쭉 많이 떨어지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이때가 2017년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트럼프 1기 때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이때가 근데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고요. 포퓰리즘이 되게 있었고요. 뭐 미국을 위대하게 이제 마가 이제 그 얘기 되겠죠. 그런데 영국에서 이제 안 할 것 같다, 혹은 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했던 브렉시트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영국이 이제 나가버리는 포퓰리즘이었죠, 사실은 이것도. 이런 이제 동시에 이런 이벤트들이 있다 보니까 기축 통화들을 막 흔들게 됩니다. 달러 가치가 이제 급락하게 된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기축 통화를 흔드는 이벤트가 이제 포퓰리즘이고, 그리고 금 가격을 흔들리는 이벤트가 안전자산 선호 현상,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뭐 주식이나 채권 이런 가격들에 이런 것들이 동시에 만족했던 시기들을 한번 제가 살펴봤는데, 제가 한 3번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기를 한번 직접 한번 보면서 주가들은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한번 짚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시기를 보시면 3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3번은 2008년도에 3월, 그리고 2010년도에 5월부터 6월, 그리고 2020년도 3월부터 4월. 그러니까 요때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리만 사태가 했던 첫 번째 1차 시기의 어떤 충격 시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는 뭐 미국 주가는 당연히 이제 폭락했고 금 가격도 많이 올랐고요. 달러 가치도 이때는 이제 사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기억하시는 것처럼 유럽에 이제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났던 시기가 될 것 같고요. 이제
유럽의 부채 위기라고 볼 수 있는 시기였던 것 같고요. 이때도 이제 비슷한 일들이 발생을 했는데 이때는 주로 이제 연초보다는 이제 2분기 좀 지나면서 주로 이제 좀 구체화되면서 요 동시에 만족한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최근 이제 5년 사이 일어난 일일까요? 코로나가 있었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시기에 봤더니 미국 주가가 다 폭락하고 금 가격은 폭등했고 달러 가치가 되게 부진하더라. 이런 시기가 요때 있었으니까 이제 미리 시기를 알려드렸으니까 요때 어떤 자산 가격들이 좋았고 그리고 어떤 자산 가격들이 좀 나빴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시기를 짚어드렸습니다. 물론 그때마다 약간의 좀 색깔이 다른 일들이 있긴 있었지만 동시에 만족하는 것들이 사실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를 미리 요 시기만 알면 가서 찾아보시기 얼마든지 이제 대응하시기 편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미리 일단 속도감 있게 알려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를 한 거고요. 저희는 실제 포트폴리오 이제 펀드나 자문하고 있는 이제 레버카운트 상품들에서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자산들의 어떤 중요한 임팩트들을 저희가 지금 솎아내고 있습니다. 골라낸 다음에 그것들을 실제 포트폴리오에 반영을 하면서 영상 준비를 하려고 하거든요. 개별 자산들의 어떤 임팩트, 실제 이제 좀 좋았던 것들, 그리고 향후에 또 나빠질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것들인지 저희가 그런 것들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찾는 구간이 있는데 한 70% 정도 한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찾아보고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또 저희가 준비해서 요때는 이런 자산들 가격이 좀 좋았고 원인이 이런 거였고 그리고 요때는 이런 자산 가격들이 한 번 더 빠지거나 안 빠지다가 갑자기 그때 급락하더라라는 것들을 저희가 좀 정리해서 이제 공유 드리려고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긴 있지만 일단 시기를 먼저 알려드리면 필요한 시기를 먼저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일단 시기만 먼저 준비를 한 거고요. 그리고 요 기간을 좀 이렇게 좁혀서 보시게 되면 확실히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25년 1분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2025년 1분기에서 끝나지 않고 지금 사실 관세의 어떤 폭풍이라든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어떤 본격적인 영향이 아직 기업들의 손익계산서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전이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아직 지금 미국의 기업들의 실적에 뭔가 반영이 되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거나 하는 것들 아직 못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것들은 아직 반영되기 전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어떤 영향들이 있는지를 추후에 이제 아시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런 시기들을 미리 알아두시면 미리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많이 고민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미국 주식 S&P 500 같은 것들을 장기 투자를 하셔갖고 분명히 돈을 많이 벌었어. 기분이 좋았어. 라고 하셨다가 지수 자체가 뭐 한 15% 이상 이제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원달러 환율도 이제 원화 가치가 다시 이제 어느 정도 약간의 회복이 일어나면서 환율까지 이제 감안을 했더니 20%에서 막 25% 가까이 손실이 나기 때문에 지금 좀 남은 거라도 차익 실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신 텐데 발목을 붙잡는 것들이 있죠. 텍스. 이게 차익이 좀 있게 되게 되면 또 세금을 또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들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확실하게 힌트를 드리고자 뭐를 지금이라도 좀 착실을 해서라도 그러니까 이게 세금보다 더 무서운 거다라는 부분을 확인하려고 하게 되면은 구체적인 자산들을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찾고 있기 때문에 찾는 대로 영상을 만들어서 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테이프였습니다.